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난립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팜을 뛰어넘어서 SK 바이오팜이 이제 청약 증거금이 31조였는데요. 이번에 얘네가 50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SK 바이오팜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9월 10일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그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카카오 게임즈를 검색하시면요, 이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왜 언급이 되냐면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SK 바이오팜이 지금 최저 98,000원에서 269,5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SK 바이오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의 상징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우리나라의 많은 종목들 중에 전 세계 단일 국가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약회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뭐 꼬꾸라진 기업도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승인을 앞두고 있고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바이오팜은요, 상장하기 전에 이미 뇌전증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세노바메이트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약이 빈펫인데 그 빈펫의 임상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해요. 카카오 게임즈가 SK 바이오팜이랑 비교가 될까? 기업 가치로만 따진다면 제약업계와 게임업계라는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사실 SK 바이오팜과 비교할 건덕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상세하게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SK 바이오팜 못 산 분들 되게 많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1억 넣으면 5주 받는다고 합니다. 1,000만 원 넣으면 한 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그룹사가 주가가 엄청 오릅니다.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SK 바이오팜은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상장을 하면 이 지분 가치가 몇 배나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도 역시나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면요, 단순해요. SK 바이오팜을 이제 우리는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SK 바이오팜을 사러 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죠? 다른 종목들에 들고 있는 거 팔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시 SK 바이오팜을 사러 간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카카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제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수혜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름도 카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상장을 하고 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SK그룹 같은 경우는요, 거의 30만원 찍고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카카오도 40만원을 기점으로 30%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8만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언택트 수혜주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어느 정도 일부분 조정은 올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커봐야 뭐 5%에서 10% 올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눈만 쳐다보고 있던 카카오를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이 산업의 배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도록 이 업황이 좋지가 않으면 이 주가가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코로나의 역설 여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퇴근하시고 어디 가실 때 있나요? 이번에 뭐 광화문발로 그 이제 코로나가 많이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연장했잖아요. 그래서 밤 9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술집에서는 쫓겨납니다. 커피를 먹으러 가도 이제 배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보니까 뭘 하죠? 집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 게임 이용 시간 증가율이 이렇게나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카오나 카카오게임즈를 볼 때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9월 10일 날 상장하잖아요. 이 기업의 상장 타이밍을 본다면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상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와 바이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도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다 갖춰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13%, 인도 35%, 뭐 한국은 5%까지 해서요. 실질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 애니팡을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1시간 했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뭐 술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니까 뭐 1시간 30분 정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임의 재미가 붙겠죠? 그러면 이거를 업계에서는 볼 때 뭐냐면 충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충성도가 높아지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애니팡을 하면 그거 게임을 더 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하는 말에 과금을 해요. 과금을 한다는 건 뭘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이용 시간 증가율이 증가한다는 건요, 굉장히 이 게임 산업의 고무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점을 볼 때 카카오 게임즈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는 이 점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NC소프트 우리나라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 나서 이 주가가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넷마블도요, 거의 100% 넘게 상승했어요. 물론 넷마블도 지금 BTS,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에 상장한다고 해서 넷마블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부각받고 있어서 지금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통틀어서 모든 게임주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카카오 게임주도 이런 대표적인 NC나 넷마블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SK 바이오팜을 상장을 하기 전에는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역시나 지금 카카오도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를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이 넷마블도 지금 이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펜션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네, 첫 라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16만 6,500원 우리가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차트만 보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기업 가치 그런 거를 볼 때는요. 어떡하지? SK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SK그룹이 2배나 올랐네? 이번에 카카오게임즈 상장하기 전에 카카오도 한 100% 올랐네? 그럼 넷마블도 상장하기 전에는 이만큼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만의 로직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히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넷마블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다 방콕입니다. 뭐 TV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넷마블도 굉장히 지금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들고 있으면 절대 수익 실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지금 팩카 고양이라는 님이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어떻게 이 회사를 성장시킬지 그 미래의 그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게임즈가 다양한 회사들을 거느리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카카오가 어떻게 회사를 그려나갈지,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울지, 주가를 끌어올릴지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보시죠. 지분 21.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 뭐냐면, 여러분들 블레이드란 게임 들어보셨어요? 그 게임이 2014년도에 게임 개발 대상을 탔습니다. 바로 그 게임 대상을 받은 회사가 이번에 오딘 발랄라 라이징이라는 신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컨드 다이브가 있습니다. 그죠? 세컨드 다이브는 뭐냐면 RPG 게임 중에 다크 어벤져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게임이 무려 누적 다운로드가 6,900만입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 게임을 만든 반승철 대표가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6,900만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세컨드 다이브도 어떤 게임을 내놓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엑셀 게임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니지는 아시죠? 리니지를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NC소프트, NC 창원연구라는 NC가 지금 모기업인 이제 리니지를 서비스하고 있고, 이 엑셀 게임즈의 지분은 52.97%를 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이 게임 개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직접 개발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요, 퍼블리싱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게임 개발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퍼블리싱은 뭐냐면요,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이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유통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보면 이거예요. 영화를 만들 때 영화 제작사 따로 있죠. 뭐 롯데 영화관이나 CJ나 이런 데 가서 영화 보죠. CJ CGV나 그 영화관들이 유통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게임은 개발을 하면 이거를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게 바로 퍼블리싱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는 게 수익이 높을까요? 퍼블리싱을 하는 게 수익이 높을까요? 퍼블리싱은 말 그대로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유통과 판매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구글 폰 쓰죠? 저도 구글 쓰는데 구글에서 어플 다운받으려면 플레이스토어 가시죠. 그런 거기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요, 그 게임의 수수료를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게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퍼블리싱만 하면요, 한마디로 돈이 안 돼요. 수익성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 카카오라는 모기업의 힘을 빌어서 카카오 게임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를 이용하는 국민이 3,500만 명, 4천만 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그 어플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는 뭐 다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은행 송금도 하고 증권도 하고 쇼핑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퍼블리싱은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기업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카카오는 이미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을 통해서 라인 게임즈 하면 이거 퍼블리싱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라인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뭐 일본이나 뭐 많이 쓰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퍼블리싱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막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결국 이 게임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개발입니다. 이런 것도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한마디로 개발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퍼블리싱만 하는 건데 한마디로 수수료만 받는다고 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직접 개발해서 직접 카카오 게임즈에서 유통 판매까지 하면 중간 단계 수수료가 없죠. 그냥 구글 앱스토어에 20%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지금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장점인 만큼 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다양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뭐 세컨드 다이브, 리니지 아버지, 엑셀 게임즈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투자해서요, 개발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해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그 상장 투자금은요, 아마도 M&A 하는데 많이 쓸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과거에 2019년도에 넥슨이 매물로 나왔죠. 한국에서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고 하면서 매물이 나와서 그때 가장 먼저 거론된 게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넥슨을 인수하면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죠. 개발 능력이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 엑셀 게임즈나 세컨드 다이브 라이온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꼭 따져본다면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넥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인류 대기업입니다. 이번에 바람의 나라 모바일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것은 매우 좋고, 앞으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를 볼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M&A 하는지, 그 대상이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카오 게임즈를 내가 지금 들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조정이 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엑셀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송재경이란 사람이 MMORPG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여기 보시면 이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이게 리니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안 해도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바람의 나라 리니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넥슨을 만든 김정주 그 사람과 서울대 86학번 동기예요. 그래서 넥슨을 같이 창업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넥슨에서 바람의 나라를 같이 개발했어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이후에 넥슨을 퇴사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로 이직을 해요.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이 개발 부분, 총괄 부분, 부사장까지 올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리니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바로 달빛 조각사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송재경이라는 사람이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리니지 이후에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해서 지금의 엑셀 게임즈라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 게임즈는 적자 투성이었는데요, 바로 이 아케이즈가 조금의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의 기반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온 달빛 조각사를 바로 카카오게임즈와 협업을 통해서 이 게임을 개발했는데요. 이 게임이 꽤나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박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이 회사를 높이 사가지고요. 이 회사 전체 지분의 가치를 2,500억으로 산정해서 지분 약 절반 정도를 1,180억 원에 아까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이 앞으로 카카오게임즈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재경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리니지와 바람의 나라, 달빛 조각사도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올 게임이 어떻게 히트를 칠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텐센트 회사 들어보셨어요? 이게 텐센트가 중국의 카카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텐센트가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지분 투자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카카오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바로 개발한 게 위챗입니다. 위챗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챗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약 10억 명 정도가 쓴다라고 해요. 위챗은 우리나라가 쓰는 카카오톡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텐센트라는 회사도 위챗을 성공을 통해서 지금 은행, 쇼핑, 텐센트 게임까지 모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텐센트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게임즈의 CEO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판 텐센트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투자하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투자 포인트가 돼요. 텐센트가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켰지? 텐센트는 지금 카카오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가 걸어온 길, 가는 길을 보면 카카오가 아마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영상들 보시면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는 뭐냐면 텐센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게임즈에 관심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투자를 청약을 받았더라면 이 텐센트가 어떤 회사인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이 엄청 유명합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클래시 오브 클랜.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바로 슈퍼셀입니다. 근데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바일 게임을 통틀어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게임 1등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게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텐센트는 위챗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뭐죠? 게임 회사인가요? 게임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일단 위챗을 통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확보한 회원수가 많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도 이걸 바탕으로 카카오 택시, 카카오 지하철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센트도 게임 개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퍼블리싱만 능력이 있고 개발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죠? 개발할 능력을 키워야겠죠. 단순합니다. 돈 주고 사면 돼요. 바로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를 돈 주고 샀습니다. 한 10조 정도에 샀는데요. 그래서 이 텐센트가 이 회사를 사서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 중 13%. 그러니까 텐센트라는 기업이 갑자기 이 기업을 사서요, 전 세계 게임 시장, 그러니까 이 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13%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게임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경쟁자가 싫으면 그냥 경쟁자를 돈 주고 사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그런 전략 많이 썼죠. 스냅챗도 다 돈 주고 샀잖아요. 그죠? 단순해요. 텐센트 개발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 언제 개발합니까? 그죠? 그냥 게임 개발 잘하는 회사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센트도 그렇게 했죠. 카카오게임즈도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엑셀게임즈를 돈 주고 샀듯이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많은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당연히 게임회사 돈 주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텐센트가 갔던 길처럼 카카오게임즈도 아마 많은 게임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적하는 너네 개발 능력이 부족하잖아, 너네 퍼블리싱밖에 못하잖아 라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게임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텐센트의 수직 계열화를 보면 카카오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텐센트 게임즈, 블리자드, 넷마블, 국내 넷마블, 유비소프트, 다양한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똑같이 여기 엑셀 게임즈, 세컨드 다이브,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다양한 지분 회사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규모 면에서는 지금 블리자드나 이런 엄청난 글로벌 이제 게임 기업에 투자하는 급은 안 되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막 상장을 하고 회사를 키워나간다면요, 당연히 카카오게임즈도 블리자드의 지분 투자를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사하죠. 게임판권, 이건 뭐냐면요, 이 펍지, 배틀그라운드 다들 아시죠? 그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서비스 말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해외로 가려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게임의
판권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게임 개발사라면요, 어떤 사람한테 판권을 파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회사한테 파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텐센트는 위챗을 하고 위챗을 1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명, 이 텐센트한테 파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위챗을 쓰니까. 그래서 이 위챗 같은 경우는 이 펍지의 중국 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는 텐센트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죠. 여기 보시면 롤도 하고 있고, 뭐 아레나, 클래시 오브 클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 거의 국내 우리 5천만 국민이 거의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라인은 우리가 쓰나요? 틱톡 쓰나요? 틱톡 안에서 게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사에서도 볼 때 카카오 게임즈한테 퍼블리싱을 맡기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역시나 여기 모바일 배그 다양한 게임들의 퍼블리싱을 통해서 독점 지금 한국에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 안 했던 거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은 버는 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이걸 해서 돈을 벌면 새로운 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텐센트가 가는 길이 곧 카카오 게임즈가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가 어떤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게임 개발자 지분 투자는 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 앞으로도 게임 판권도 잘하고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퍼블리싱 및 유통에서도 퍼블리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PC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 PC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을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카카오게임즈가 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뭐 이제 뭐 메신저 하면 카카오처럼 PC게임 하면 스팀이라는 게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클라우드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 클라우드에 게임 2만 년 종이 저장이 돼 있어서요.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게임을 고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임 골라요. 결제합니다. 그러면 다운받습니다. 단순하죠? 우리 어렸을 때 게임하려면 뭐 CD 넣고 뭐 USB 넣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텐센트를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10억 명이고 이 텐센트 게임 퍼블리싱을 이용하는 사람이 2억 명이라고 해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텐센트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요. 텐센트 윗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250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스팀 게임은 제가 몇 개라고 했죠? 2만 여 종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텐센트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아마도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예를 들어 뭐 윗게임즈면 카 게임이라고 합시다. 카 게임이라는 PC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을 런칭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바일 게임만 카카오 게임즈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PC 게임 시장 영역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한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장을 해서 자본력이 갖춰지면요. 이거 못할이란 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텐센트와 다른 이 PC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어떻게 행보로 나갈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카카오 TV도 있잖아요. 근데 뭐 카카오 TV는 지금 아프리카나 트위치 유튜브에 밀려서 거의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게임 개발자 지분 투자, 게임 판권, 퍼블리싱 유통, 라이브 스트리밍 모두 텐센트가 가는 길과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텐센트가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CEO가 인터뷰한 거 보시면 텐센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텐센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뭐냐면 짝퉁회사라고 불려요. 여기 이 게임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거 좀 쳐주시겠어요? 텐센트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안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크아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안 돼요. 짝퉁 나라라고 하죠. 자동차 뭐 레인지로버도 똑같고 뭐 람보르기니도 똑같고 뭐 모든 것을 다 카피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나아졌죠. 미중 무역 전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부분을 미국이 엄청나게 지적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전혀 안 돼서요. 다 카피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크아 맞는데요. 어떤 게 크아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지금 여기 오른쪽이 크아예요. 크레이지 아케이드죠. 넥슨 게임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인기 끌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게임이 뭐냐면요. 텐센트에서 개발한 큐큐탕이에요. 요게 크레이지 아케이드고 요게 텐센트에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한 짝퉁 게임이 큐큐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실까? 이게 왼쪽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잘 베낀 거예요. 잘 베낀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신발? 요거 보이세요? 이거 먹으면 빨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신발? 그냥 아예 똑같이 베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큐큐탄도 당연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텐센트가 그냥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요, 지적재산권 이런 거 보고 뭐고 그냥 성공한 게임은 다 갖다 베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중국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음 게임도 좀 보여드리면,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제가 요즘 자기 전에 심시풀이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애니팡이에요. 애니팡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니팡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씩 맞추면 이거를 이제 퍼즐처럼 부시는 게임이에요. 엄청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중국에서 카피한 게임입니다. 요 게임 이름이 뭐냐면요, 매일매일팡. 요거는 애니팡이잖아요. 요거는 매일매일팡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위오위오팡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거의 유사하게 했고 시스템이 아예 똑같아요. 애니팡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게임을 한 판 할 때마다 하트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트를 다 쓰면 더 하려면 이 하트를 충전해야 돼요. 과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 게임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텐센트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기업인데 한마디로 카피캣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면 이제 요거는 제가 재미로 좀 말씀드렸고,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주식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죠. 상장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약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마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막 상한가 가면 막 상따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이 게임주들이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W게임입니다. 근데 W게임즈는 보시면요,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요, 보시면 약 6개월 동안 5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W게임즈는 어떤 회사였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게임 회사가 아니에요. 소셜 카지노. 카카오게임즈가 좀 많이 다르죠. 카카오게임즈 아까 보셨지만 MMORPG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소셜 카지노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도박같이 베팅하는 거. 근데 MMORPG는 뭐냐면 성장하는 게임. 내가 사냥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고, 아이템을 사서 더 세져서 레벨업을 하고, 그래서 다른 유저랑 또 겨뤄서 그 유저보다 더 힘을 세지고 싶고, 그게 바로 MMORPG예요. 그 MMORPG는 아시아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북미 같은 경우는 MMORPG보다는 그냥 스팀 게임에서 하는 일반 혼자 하는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W게임즈는 정확히 말하면 카카오게임즈가 하는 서비스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소셜 카지노다 보니까 대형 신작이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카지노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른 게 나오지 않잖아요. 리니지 바람의 나라는 다르게 나오지만, 카지노는 뭐 조금 뭐 효과음이나 조금 그런 것만 다르지 게임 자체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어떤 기업을 참고해야 되지? 라고 본다면요, 여기 보시면 이 넷마블과 펄어비스를 참고해 볼 만해요. 이 펄어비스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좀 들어보셨어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상장 후 주가가 무려 130%나 상승했어요. 넷마블도 상장 후 주가가 약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모바일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바로 이 게임의 유통을 카카오게임즈가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라도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게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을 해서 130%가 올랐고 넷마블은 20% 올랐습니다. 근데 왜 올랐냐면요,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왜? 대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 뭐냐면요, 이 상장하고 나서 2018년도 1월 이쯤에 있잖아요, 동남아에 모바일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28일에 바로 한국에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투자를 안 하면요, 내가 실시간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상장했을 때 예를 들어 펄어비스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뭐 한 달 뒤에 봤는데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장하면 오르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면 이 종목을 매일 보거든요. 막 피가 떨려요. 떨어지면 막 미치 팔고 싶고, 오르면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돼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본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이런 모멘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도 뭘까요? 당연히 추후 얘네가 내놓을 대형 신작 모멘텀이 있나를 체크해야 되겠죠. 넷마블도 보면요, 상장하고 나서 리니지2 레볼루션을 동남아에 출시했고요, 이점에. 그 다음에 리니지2 레볼루션을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W게임즈가 하락한 이유는 뭐다? 대형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요. 왜 그럼 주가가 떨어질까요?
단순합니다. 이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 돈을 쓰길 바래요.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과금이라고 말합니다. 과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게임사는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내놓을수록 좋아요. 왜? 이 게임은 금방 실증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한번 앱스토어에 가서 게임 목록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기가 없으면 순위권에서 밀려주면요, 이 게임을 보지도 않아요. 우리 음악도 똑같잖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굳이 막 찾아서 듣는데, 그냥 음악을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상위 100개 차트 골라서 그냥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임도 한 번 내놓으면요, 보통 수명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지나면 게임이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신작을 계속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유튜브도 영상 올리면 한 이틀 3일 지나면 시들해지거든요. 조회수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2, 3일 안에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일주일에 영상을 두세 개 올리는 게, 조회수 떨어질만 할 때면 영상 올려 다시 살리고, 떨어질만 할 때면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카카오 게임즈도 W 게임즈와 같은 길을 가기보다는 넷마블과 펄어비스가 같듯이 상장하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높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에 볼 때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카페를 가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넷플릭스나 게임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게임즈에 벌어지고 있는 업황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작이 어떤 게임이냐라고 한다면요, 지금 카카오게임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신작이 바로 이 엘리온이니. 왜 기대하냐면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개발사가 지금 이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엄청난 게임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바로 이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막대하게 벌어들인 자본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 부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영화도요, 돈을 많이 때려 부으면요, 그 CG 효과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우리 영화 볼 때, 아우, 뭐 CG가 그렇게 뭐 진짜 같지 않아, 이런 생각하죠? 돈을 적게 써서 그런 거예요. 100억을 쓴 작품보다 200억을 쓰면요, 당연히 화질이 좋아요.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사실감이 있습니다. 게임도 똑같아요. 100억 투자한 게임보다 200억 투자하죠? 훨씬 더 게임이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 개발사가 이거를 개발한다는 건요,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자할지는 여러분들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게임이 원래는요, 작년도에 2019년도에 서비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했어요. 클로즈 베타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오픈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오픈 베타 서비스고, 클로즈는 소수의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클로즈 베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게임 재미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충격받아서요, 프로젝트를 멈추고 모든 것들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늦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1년이 늦춰져서 지금 이번에 CBT 2차 CBT, 그러니까 2차, 그때는 엄청난 혹평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클로즈 베타를 했는데 의견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알 수 있어요. 엘리온 뭐 호평, 엘리온 호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온이 2020년도 11월 곧 나옵니다. 그죠? 지금 9월이잖아요. 별로 남지 않았어요. 11월은 제 생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신작 모멘텀이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잠깐 위로 올라가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였나요?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후에 6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게임즈도 역시나 엘리온이라는 대형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럼 W처럼 떨어지기보다는 저는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코로나 사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 잘 들고 계시고, 청약을 못 하셨다, 만약에 주가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한번 잘 분석하셔서 매수 포인트를 삼으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